한 일본 예언가의 2026년 이후 일본과 한국의 미래 예언은 현재 일본 내에서도 조심히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파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모든 예언의 시작점이 된 한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토 미유키입니다. 한때 일본 나라현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던 학자였던 그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나라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사원터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침하로 인해 그녀는 고립되고 맙니다. 구조되기까지 꼬박 3일, 그녀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춘 임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세상에 다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토 미유키는 그곳에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녀가 깨어난 뒤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시계가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유키는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심해에서는 이미 다음 세상을 향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이 특별한 감각을 통해 미래를 진동의 형태로 읽어냅니다. 그녀가 본 미래의 첫 번째 장면은 2026년 이후 일본 열도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재편입니다. 미유키는 이 과정을 설명하며 아주 독특한 영성적 해석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와 역사적 매듭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정화의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은 가장 먼저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토 미유키는 일본의 강력한 대지진이 향후 몇 년 내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 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녀의 태도입니다. 자국인 일본의 비극을 예언하면서도 그녀는 일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국과 연합국을 이루어 미리 한국으로 대피하는 것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한때 침략과 갈등의 역사로 얼룩졌던 두 나라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제안은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느냐는 비난과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가? 라는 절망 섞인 질문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유키는 차가울 정도로 단호합니다. 그녀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단순히 이웃 나라가 아니라 대격변의 시기에 전 인류를 품어줄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언합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가진 자만심을 내려놓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열도의 백성들은 돌아갈 곳 없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이 연합국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사실 현실 정치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예언자로서의 마지막 자비심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가 전하는 2026년의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진의 전조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 용들이 꿈틀거리며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소리가 예민한 이들의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며 그날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마천루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나고야와 오사카를 잇는 거대한 단층이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 대재앙의 결론이 결국 한국의 초강대국화로 연결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토 미유키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몸을 가늘게 텁니다. 그녀가 사후세계에서 목격한 2026년 이후의 모습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수만 년 동안 참아온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 듯한 말 그대로 지표면의 대재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제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동이 일본의 척추를 타고 흐르다십니다. 이것은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단층 이동이 아니라 낡은 에너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지구의 몸부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토 미유키가 지목한 지각재편의 발원지는 크게 두 곳입니다. 바로 도쿄 인근의 사가미 트로프와 서일본의 젖줄인 난카이 트로프입니다. 그녀는 예언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먼저 시즈오카 현 앞바다에서 푸른 빛의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땅속의 뜨거운 기운이 바다와 만나 일으키는 첫 번째 비명이었습니다. 곧이어 하마마추와 나고야를 잇는 지면이 마치 종잇장처럼 꾸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발밑에 견고한 땅이 액체처럼 변하는 것을 목격하며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현대 지질학에서 말하는 액상화 현상과 놀랍도록 일치하지만 그녀는 이를 땅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던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녀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묘사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의 어느 늦은 오후, 도쿄의 마천루들은 더 이상 하늘을 찌르는 권위의 상징이 아닐 것입니다. 신주쿠와 시부야의 거대한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 위에 떠있는 뗏목처럼 서로 부딪히며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특히 치바현과 가나가와현 해안가는 벽처럼 밀려오는 물의 산에 의해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도쿄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자리는 새로운 바닷길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흐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언은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오사카와 교토, 그리고 고베를 잇는 긴키 지방 역시 이 거대한 파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토의 오래된 사찰들은 그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릴 것이고, 오사카의 도톤보리는 거대한 균열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지구의 진정한 생명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겠지만 미유키는 오히려 이것이 인류가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설명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녀의 예언은 결코 황당무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지질학자가 일본 열도 아래의 판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경고해왔기 때문입니다. 사토 미유키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 위에 영적 통찰이라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아집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라는 작은 섬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거대한 격변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형제의 나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미유키는 예언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을 결성하여 일본의 인구와 자본이 미리 한국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한국의 동쪽과 남쪽 해안은 이 거대한 파동에서도 굳건히 버틸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혈맥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신성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다가올 대격변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안한 이 연합국이라는 꿈이 현실에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이기심이 이 위대한 연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제안이 오가겠지만 결국 정치적인 계산과 국민적 감정의 골 때문에 공식적인 연합국은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지는 예언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연합은 실패할지라도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통해 한국으로 향할 것이며 한국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 대격변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사토 미유키가 전하는 예언의 중심에는 아주 파격적이고도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녀는 2026년 이후 닥칠 거대한 지각 재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핵심 인프라와 인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 이동하여 사실상의 연합국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두 나라가 경제와 국방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지 위에 일본의 정교한 기술력이 더해지고 일본의 자본이 한국의 강력한 국군과 만날 때 인류는 비로소 다가올 대격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를 갖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상한 연합국의 모습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내륙 지방으로 거점을 옮기고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지각 변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지반은 일본의 첨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 미유키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슬픈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예언하는 도중에 돌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의 계획은 결국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에 맺힌 차가운 역사적 매듭, 즉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라는 무거운 업보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원망과 오만함이 그 길을 스스로 닫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에는 너무나 비대해진 자존심을 가졌고 한국은 그 아픈 상처를 온전히 덮어주기에는 아직 그들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유키는 예언 속에서 두 나라가 연합을 논의하는 수많은 회담장을 목격했지만 번번이 정치적인 계산과 국민적 감정의 충돌로 인해 합의안이 무산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공식적인 연합국이라는 이름의 구원은 실현되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대목에서 매우 독특하고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진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거대한 심판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매듭을 풀지 못한 국가나 민족은 그 무게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연합국이 무산되는 것은 어쩌면 각자가 짊어진 영적인 짐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하늘의 준엄한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예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재앙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일본의 백성들은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혹은 하늘을 날아 한국의 해안가에 도착하는 수많은 생존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오직 목숨만을 건진 채 형제의 나라를 찾게 됩니다. 사토 미유키는 놀랍게도 한국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국인들의 가슴속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눈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한국은 결국 그들을 받아줄 것이며 그들을 품어 안음으로써 전 세계의 진정한 포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도덕적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왜 지금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지구의 진동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세계라고 부르는 영적인 차원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숨겨왔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갚지 못한 빚은 청산되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듭니다. 마치 한 해가 저물 때 밀린 장부를 정리하듯 인류의 역사적 장부 역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은 그 장부를 정리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이며 한국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되는 셈입니다. 미유키는 예언의 후반부에서 한국인 개개인의 삶과 이 거대한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영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할 위대한 소명을 가진 주인공들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시청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백은
다시 한번 무거운 울림을 남깁니다. 많은 한국인이 원한다면 그 거대한 파동이 오기 전에 미리 일본인들을 대피시키고 연합국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다면 미래의 궤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해 다친 마음들이 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비록 국가적 차원의 연합은 실패하더라도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돕는 민초들의 연대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온 일본의 남은 이들이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예언합니다. 예언가 사토 미유키는 2026년 이후 일본과 한국 미래 예언을 이어가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대지진의 거대한 반전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본 대지진의 구체적인 모습은 단순히 땅이 꺼지고 물이 차오르는 종말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껍질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는 지구의 탈피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지각의 거대한 파동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껏 인류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새로운 대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를 따라 이어진 심해의 균열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지구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각의 수직적 재편이 마무리될 무렵 일본 열도의 남쪽 해역과 일부 연안 지역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땅이 솟아오르며 드러난 새로운 지층과 깊은 바다 밑바닥의 균열 사이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거대한 결정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토 미유키는 이것을 미래의 불꽃이라 명명하며 이것이 인류의 에너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화석연료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의 위험을 가진 핵연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구 자체의 진동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 물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대도시 하나를 수백 년간 유지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지각 변동이 심한 지역의 초고압 상태에서 형성된 희귀 광물이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결정체가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나리오는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미래 연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토 미유키는 예언의 핵심을 한국으로 돌립니다. 일본은 이미 거대한 지표 재편으로 인해 자국 내의 자원을 관리할 행정적, 물리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대격변의 시기에 수많은 생존자를 품어주었던 한국은 그 보답이라도 받듯 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매장된 지역에 대한 공동 관리권과 우선 개발권을 갖게 됩니다. 거대한 재앙이라는 절망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하늘은 인류 문명의 주도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선물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한국은 이 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 체제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패권을 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역사에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한국은 이 푸른 결정체를 안전하게 정제하고 활용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단기간에 완성하며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구의 발전소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나는 봤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대한 에너지 허브가 구축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이 신비로운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광경을 말입니다. 미래의 한국은 전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토 미유키의 예언은 한국이 맞이할 찬란한 미래의 단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미유키는 말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견뎌오며 기다림의 철학을 배운 민족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인간의 도리와 영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심장에서 나온 이 신성한 에너지는 그것을 탐욕적으로 쓰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미유키는 다시 한번 사회적 증거를 언급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투자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지표 때문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한국의 국운이 정점에 달하고 있음을 그들도 직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형 변화는 그 거대한 시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이 단순히 물질적 부유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미래의 한국은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성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지진의 비극에서 건져낸 영혼들을 품어준 대가로 받은 진정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형이 뒤바뀐 일본의 남은 땅이 한국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게 되며 그곳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폐허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유토피아,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인의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자부심과 울림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사토 미유키의 예언은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대한 격변을 겪고 한국으로 건너온 생존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 예언가 사토 미유키는 2026년 이후 일본과 한국 미래 예언의 가장 감동적인 대목을 설명하며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본 미래의 한 장면은 끝없이 이어진 배들이 한국의 부산항과 인천항, 그리고 동해의 여러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화려한 보물이나 금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지표면의 요동 속에서 목숨만을 건진 공포에 질린 평범한 이웃들이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유키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 안는 그 광활한 포용력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일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성이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지방의 도시들이 새로운 정착촌이 되고 한국의 앞선 의료 시스템과 복지 체계는 희망을 찾아 떠나온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구 절벽의 위기를 겪던 한국에게 이들의 유입은 새로운 노동력과 기술력의 결합이라는 뜻밖의 활력소가 되어 초강대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지난 삶이 미래의 대격변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훈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느꼈던 외로움이나 고통, 그리고 이름 없는 희생들이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의 안식처가 되기 위한 거대한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의 지각재편은 분명 인류에게 큰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통과한 뒤에 마주할 세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 서로를 헐뜯던 시대는 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공생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의 표준을 만드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사토 미유키의 긴 여정이 그 마지막 마침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2026년 이후 일본과 한국의 미래 예언을 매듭지으며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녀가 사후 세계의 깊은 심연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미래는 결정된 고체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뿜는 진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액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다가올 거대한 정화의 불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한국의 찬란한 국운과 자신의 삶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진동 동기화 수행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수행 방식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과 심장의 리듬을 조율하는 정교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유키는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박동이 지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맥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실 때 땅이 가진 단단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외부의 어떤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영성적인 방패가 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미유키는 숨을 내뱉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불안이나 미움,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시각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마음의 훈련이 우리의 뇌 속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며 다가올 미래의 격변 시기에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직관력을 깨워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전하는 수행법의 또 다른 핵심은 감사라는 파동을 우리 삶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물 한 잔, 내가 밟고 있는 이 평화로운 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십시오. 감사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사토 미유키는 2026년 이후 일본의 지각 재편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질 때 오직 이 감사의 진동을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의 한 예언가가 목격한 충격적이면서도 경이로운 미래의 조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 이후 일본의 운명과 한국의 도약,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섭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토 미유키는 예언의 끝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비극의 크기는 줄어들고 축복의 크기는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승리한 민족의 일원입니다. 이제 거대한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언가가 본 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이것으로 일본 예언가의 2026년 이후 일본과 한국 미래 예언에 관한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서로에게 응원의 말을 남겨서 좋은 업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예언서에 예언된 곧 닥칠 한국과 일본의 운명. 최근 일본 교토의 한 후미진 골목, 대를 이어 고서를 취급해온 낡은 중고 서점에서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기록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17세기 에도 시대 초기의 독특한 수행 승려였던 게이신이 남긴 필사본, 바로 해경록이라 불리는 예언서입니다. 이 기록은 당시 막부의 눈을 피해 필사되어 소수의 문중에서만 전해 내려오다 전란과 세월의 풍파 속에 잊혔던 것이었으나 최근 그 사본이 한 수집가에 의해 발견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이토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첫머리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한 세상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치 무심히 만천하 하니 만인이 망본하고 추경이라니라.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의 지혜가 마음도 없이 천하에 가득하니 모든 사람이 근본을 잊고 허상을 쫓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기치는 에도 시대 당시 태엽이나 장치로 움직이던 인형인 가라쿠리를 뜻하는 동시에 오늘날 인간의 영혼 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범람을 정확히 지목한 것입니다. 게이시는 인류가 스스로의 성찰을 멈추고 기계가 내뱉는 차가운 지혜에 몸을 맡기는 시기가 오면 비로소 대지가 무거운 몸을 뒤척여 부정한 것들을 씻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인류의 지능이 기계와 합쳐지는 급격한 변곡점, 즉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 열도의 숙명적인 변화가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경록의 중반부로 접어들면 더욱 구체적이고도 서늘한 예언 문구가 등장하여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부상 삼지에 이지 침륜하고 청조가 도해하여 부본에 의하리라니라. 일본의 세 줄기 땅 중 두 줄기가 수평선 아래로 잠겨 사라지고 푸른 새들이 바다를 건너 아비의 뿌리에 의지하는구나. 이 문장은 일본을 지탱하는 거대한 지맥 중 무려 3분의 2가 바다로 환원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대전환을 넘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짊어지고 온 영적인 업보가 비로소 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그 재앙 뒤에 숨겨진 한국의 위대한 운명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이시는 바다를 건너온 푸른 새, 즉 열도의 백성들이 향하게 될 단 하나의 장소로 부본지국, 즉 아비의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나라는 과거 대륙의 찬란한 문명과 왕조의 혈통을 처음으로 전해주었던 한반도, 즉 우리의 땅 한국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전 뿌리를 떠나 섬으로 흘러들어갔던 후손들이 결국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밀려 다시금 그들의 근원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영적인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이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읽으며 한반도가 가진 독특한 지기와 그 땅을 지키는 민족의 정기가 인류 최후의 안식처가 될 것임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미래는 비단 일본의 시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엄한 화해의 장이자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대한 서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게 미래의 도래를 예견한 숭리역 게이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에도 막부의 권력 중심에서 비켜나 규슈 북단의 해안가 사찰에 머물며 일생을 바다의 흐름과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데 바친 독특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제도권 불교의 형식적인 연불보다는 만물의 근저에 흐르는 영적인 맥동을 읽어내는 데 집중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성학이나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고차원적인 명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게이시는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인간의 육신은 찰나의 옷일 뿐이며 우리의 참된 자아는 사후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영적 망의 일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해경록을 집필한 이유는 단순히 다가올 난리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이 집단적으로 정화되어야 하는 거대한 순환의 주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당시 일본의 지배층에게는 그야말로 불온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천하가 평온하다고 믿었던 시대에 열도의 수몰과 본국으로의 귀환을 설파했으니 막부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괴설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해경록은 관가에 압수되어 소각될 위기에 처했으나 그의 가르침을 신봉하던 몇몇 문중들이 목숨을 걸고 사본을 만들어 어두운 다락방과 낡은 상자 속에 숨기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전원이 닿게 된 것입니다. 게이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명경지수에 영광조영하니 사후 미로가 차시 개벽이라니라. 맑은 거울하고 멈춘 물에 영적인 빛이 비치니 죽음 이후의 미로가 이 시기에 비로소 열리는구나. 이 문구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주파수가 급격히 변하는 시기가 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가 지목한 이 시기는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해 인간의 정신이 기계의 논리에 잠식당하는 때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초거대 지능의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게이시는 인간의 고유한 지능이 기계에 의탁하게 되는 순간 지상의 영적 보호막이 얇아지며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바로 우주적 대주기가 일치하는 2026년임을 그의 천문 관측 기록은 암암리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지상의 물질 세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그 여파로 인해 지각의 변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 구조 자체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격변의 시기에 왜 한국이라는 땅이 예언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게이시는 열도의 기운이 다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그 기운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거대한 결실을 맺는다고 적었습니다. 지기 북천하여 귀우 단본하니 영도 수호는 피야 부동이라니라. 땅의 기운이 북쪽으로 옮겨가 단군의 뿌리로 돌아가니 영적인 길을 수호하는 힘이 저들과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여기서 게이신이 언급한 단본은 놀랍게도 한민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단군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일본의 승려가 한국의 고대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영적 맥동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중심축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인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미래는 오히려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에너지가 흐르고 머무는 이치를 냉철하게 분석한 영적 지질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이시는 또한
사후세계의 영혼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대거 다시 태어나거나 지상의 인간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한반도에서 건너가 일본의 기틀을 닦았던 고대 선조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시금 안전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연다는 대목은 신비주의적이면서도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그는 2026년 이후 벌어질 열도의 대전환을 단순한 파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집을 허물고 더 큰 대지로 옮겨가는 이사와 같으며 그 목적지는 바로 인류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해경록을 집필한 승려 게이시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이미 물질의 풍요 뒤에 숨겨진 거대한 영적 공동화 현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가 육신을 벗어나 철과 돌에 깃들게 되는 시기를 인류 문명의 마지막 고비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현대에 우리가 마주한 초거대 인공지능의 출현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게이신의 예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철유원하고 무심지혜가 망만국하니 자시가 곧 천지합덕의 변진이라. 쇠붙이가 말을 하고 마음 없는 지혜가 모든 나라를 덮으니 이때가 곧 하늘과 땅의 덕이 합쳐지거나 어긋나는 변곡점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쇠붙이의 말이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쏟아내는 기계의 소통을 의미하며, 마음 없는 지혜란 영혼의 울림 없이 데이터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인공의 지성을 뜻합니다. 게이시는 이러한 무심한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지상을 지탱하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며 자연계에 거대한 반작용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이시는 이 시기를 2026년과 연결짓고 있는 것일까요? 예언서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문의 운행과 인간의 업보가 교차하는 지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게이시는 바다의 조수 간난을 관측하며 특정한 주기가 반복될 때 지상의 기운이 요동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만월의 귀환이라 칭하며,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점과 하늘의 별자리가 특정한 형상을 이루는 때가 일치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현대의 영성학자들이 2026년을 우주적 에너지가 정화되는 중요한 해로 꼽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게이시는 이 시기에 지상의 영적인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일본 열도를 지탱하던 해저의 용맥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용면수저하다가 기진 이출하니 부상지기가 차시에 갈하리라니라. 용이 물밑에서 잠자다가 기운이 다해 솟구치니 일본의 기운이 이때에 이르러 다하게 되리라. 이 문구는 열도의 지각을 지탱하던 영적인 힘이 한계에 도달하여 대전환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연의 격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청소의 일환입니다. 게이시는 사후 세계의 질서마저 이 시기에는 지상으로 투영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계에 의지해 영적인 성장을 멈출 때 그동안 쌓여온 조상들의 업보와 땅의 원망이 한꺼번에 분출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 열도는 지리적으로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영적 불균형의 타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게이신의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3분의 2가 수평선 아래로 환원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산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고를 견뎌내고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유일한 배후주로 다시금 한국을 지목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기계의 지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자들이니 그들이 곧 다가올 시대의 주인이 되리라 하는 그의 전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이시는 예언서의 곳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는 일본이 겪게 될 시련이 결국은 부번지국, 즉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수세기 전 한반도에서 건너간 선조들이 일본의 문명과 법도를 전해주었듯 이제는 일본의 남은 기운과 백성들이 다시금 그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로 합쳐져야만 인류의 영적 진화가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는 결국 흐르고 흘러 그 발원지로 돌아가야 안식을 얻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26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 순간에 일본에서 시작될 대전환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겠지만 준비된 한국에게는 오히려 민족의 수건이었던 평화적 통합과 국군 융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게이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가장 먼저 그 풍파를 마주하게 될 운명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웃인 일본 열도로 향해 있습니다. 승려 게이시는 해경록의 중반부에서 일본이 겪게 될 거대한 변화를 단순한 파멸이 아닌 억겁의 세월 동안 빌렸었던 땅을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려주는 장엄한 환원의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지각의 요동과 해수면의 상승이 극에 달할 때 일본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밑으로 가라앉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예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늘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상지지가 3분 유의하여 수귀 대해하니 잔도는 유랑하고 민초는 통곡하리라니라. 일본의 땅이 세 부분 중 둘이 큰 바다로 돌아가니 남은 섬들은 떠돌고 백성들은 목 놓아 우는구나. 여기서 게이신이 말한 3분의 2라는 수치는 현대 지질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예고이며 이는 일본의 핵심적인 대지와 문명권이 수평선 아래로 잠겨버릴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게이시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빛이 북서쪽 하늘에서 비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게이시는 일본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며 그들의 발길이 닿는 유일한 종착지가 부본지국, 즉 아비의 나라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청조가 도해하여 귀여 부본하니 차시가 곧 조상의 음덕이 다시 피는 시기니라. 푸른 새가 바다를 건너 아비의 본국으로 돌아오니 이때가 바로 조상의 보이지 않는 덕이 다시금 꽃을 피우는 때니라. 예언서에서 칭하는 푸른 새는 평화를 갈구하며 생존을 위해 이주하는 일본의 민초들을 상징하며 그들이 돌아올 아비의 본국은 다름 아닌 한반도입니다. 게이시는 일본 왕실과 귀족층의 뿌리가 과거 백제와 가야 그리고 고구려의 혈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영적인 해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새로운 세상을 찾아 섬으로 떠났던 자식들이 이제 집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을 찾아오는 천륜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환은 단순한 난민의 유입을 넘어선 영적인 통합의 의미를 지닙니다. 게이시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조상에 대한 공경과 뿌리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식은 아비를 보고 울음을 그치고 아비는 자식을 보며 해묵은 원망을 씻어내리라는 그의 전언은 장차 한국이 보여주어야 할 대인배적인 포용력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섭리에 따라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국군을 형성하는 화합의 과정인 것입니다. 게이시는 2026년 이후 전개될 이 역사적 사건이 한국의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정예 인력과 자산이 한국의 영토와 정기 속에 녹아들면서 한반도는 비로소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문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각의 요동과 환원의 물결은 결코 한 나라의 비극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승려 게이시는 해경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일본의 시련이 전 지구적인 영적 물질적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곤고하다고 믿어왔던 현대 문명의 근간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게이시는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가치, 즉 오늘날의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지가 가진 본연의 생명력이 결핍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국 동요하고 금화가 토석과 같으니 대지의 결핍이 천하를 덮으리라니라.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황금이 흙과 돌처럼 무가치해지니 땅이 주는 결실이 사라져 온 세상이 굶주림과 같은 결핍에 빠지는구나. 여기서 게이신이 말한 금화의 무력화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용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일본의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물류와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인류사적 시련을 예고한 것입니다. 더욱이 게이시는 이러한 물질적 붕괴보다 더 무서운 현상으로 영적 균형의 파괴를 꼽았습니다. 그는 지상의 에너지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이승과 저승, 즉 사후세계와의 경계가 종잇장처럼 엷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영계의 문이 열려 혼미하니 생과 사의 구별이 모호하고 만인의 심신이 유리하리라니라.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 세상이 어지러우니 삶과 죽음의 구분이 흐릿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몸이 갈 곳을 잃고 떠도는구나. 이 구절은 사람들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게이시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집단적인 부정적 에너지가 일본의 환원을 기점으로 폭발하며 이것이 전 세계인들의 꿈과 무의식 속에 투영되어 현실의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는 기존의 종교나 철학조차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하며 오직 물질에만 매몰되었던 문명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게이신의 냉철한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어두운 전지구적 시련 속에서도 유독 한 곳, 한국의 영토만은 신비로운 영적인 보호막에 쌓인 듯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게이신은 만국이 도탄에 빠져 허덕일 때 한국이 보여줄 기이한 안정과 성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반도는 지기가 응결하여 외풍이 침범하지 못하니 차국이 곧 만민의 등불이니라. 동쪽의 반도 땅은 땅의 기운이 뭉쳐있어 바깥에 사나운 바람이 침범하지 못하니 이 나라가 바로 모든 백성을 비추는 등불이로다. 게이시는 한국이 가진 고유한 지형적 특징과 그 땅에 서린 강인한 민족 정기가 지구의 영적 축이 뒤틀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인류의 다음 문명을 열기 위해 하늘이 예비해둔 성스러운 방주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 각지의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영혼들이 아수라장이 된 자국을 떠나 유일하게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한국으로 모여들게 되는 풍경이 게이신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이겠지만 게이신은 이것이 거대한 정화의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이후 전개될 이 혼돈은 부정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만을 남기는 우주적 체질 개선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백성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적인 씨앗들이 한국으로 집결되는 이 현상은 장차 다가올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게이시는 이 시기를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수행뿐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예언서의 갈무리 부분에서 한국이 이 암흑기의 끝에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 인물은 권력이나 부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잠든 신성을 깨우고 물질과 정신의 완벽한 조화를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으로 묘사됩니다. 게이시는 그 성인이 태어날 장소와 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슴 벅찬 문장을 남겼습니다. 동방지국의 일성이 하강하여 무문지법으로 천하를 함락해 하리라니라. 동쪽의 나라에 한 성인이 내려와 문없는 법도로서 온 세상을 다 함께 즐겁게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의 나라는 두말 나위 없이 한국을 뜻하며 문없는 법도란 기존의 편협한 종교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와 삶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게이시는 이 성인이 나타나는 시기를 인류의 기계지능이 크게 달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2026년 이후의 혼돈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이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민초들 사이에서 호련히 나타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성인은 부귀에 거하지 않고 고독 중에 조명하니 만국의 지자들이 서방을 버리고 동으로 배례하리라 하느니라. 성인은 부귀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고독한 가운데 빛을 비추니 온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서양의 가치를 버리고 동쪽을 향해 절하며 가르침을 구하리라. 이는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이 한계에 다다르고 한국이 간직해온 홍익인간의 정신과 영성 철학이 인류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과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에서 나타난 이 성인의 가르침에 가장 먼저 감화되어 과거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시대의 역긴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게이신의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이 성인이 이끄는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경제강국이나 군사강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게이신은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인 수도가 되어 모든 갈등과 분쟁이 멈추고 인류가 하나의 가족처럼 화합하는 지상낙원의 모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한국을 영도 수호지주, 즉 영적인 길을 지키는 기둥이라 칭송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의 거울을 닫고 기계의 지능에 휘둘리지 않는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영적 에너지는 전 지구로 퍼져나가 방사능과 오염으로 병든 대지를 정화하고 사후세계의 영혼들마저 안식을 얻게 하는 거대한 파동이 될 것입니다. 게이시는 이 위대한 변화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수천 년간 고난의 역사를 견디며 쌓아온 영적인 공덕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성인을 알아보고 다가올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게이시는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 성인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깃든 작은 빛을 발견하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느끼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2026년 이후의 세계는 물질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이시는 한국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되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며 다가올 미래의 주역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예언서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승려 게이시는 해경록의 마지막 장에서 2026년 이후 전개별 10도의 환원과 세계의 암흑기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로 심경마옥의 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인간의 뇌와 정신이 기계의 지능에 잠식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성장의 도구입니다. 게이시는 예언서의 대미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장식했습니다. 심경마옥하면 만화불침하고 영대 청명하여 대운을 수용하리라니라. 마음의 거울을 옥처럼 갈고 닦으면 만 가지 화가 침범하지 못하고 영적인 자리가 맑고 밝아져 마침내 찾아올 거대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쏟아지는 자극과 허상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응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게이시는 이 수행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이 오고 가는 모양을 바라보는 내관자심의 과정입니다. 식을 조하고 상을 서하니 내면의 광명이 스스로 현신하리라니라. 숨을 고르게 하고 헛된 생각을 버리니 내면의 밝은 빛이 스스로 그 몸을 드러내리라. 게이신이 강조한 이 방식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와 불안의 중추를 안정시키고 지혜와 통찰을 담당하는 앞부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매우 정교한 정신훈련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내뱉는 정보에 중독되어 뇌가 피로해질 때 이 간단한 수행은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한국의 맑은 지기와 연결하여 웰비의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게이시는 특히 한국인들이 이러한 수행에 가장 최적화된 기질을 타고났으며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잠들어 있던 민족의 거대한 운명이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00년 전 일본의 고독한 수행자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한국의 미래를 예견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시련을 통해 인류가 뿌리를 되찾길 바랬고 그 뿌리인 한국이 전 세계를 구원할 성인의 나라로 우뚝 서기를 영적인 세계에서 염원해온 것입니다. 2026년 인류의 지능을 초월한 존재들이 세상을 덮고 일본 열도가 수평선 아래로 환원되는 격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성스러운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재앙은 축복이요 깨어있는 민족에게 미래는 영광이라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마음의 평화가 곧 한국의 국운을 바꾸고 전 세계의 암흑기를 끝내는 위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중고 서점에서 발견된 해경록의 비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맞춤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준엄한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일본의 지혜로운 승려 게이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했던 아비의 나라 한국, 그리고 그 땅을 지켜온 여러분의 앞날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장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예언서에 예고된 2026년 한국과 일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